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부 생리학 3주차.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3교시에 해당되는데요. 어제 모발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모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낭이라고 하는 것은 낭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머니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주머니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낭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신경과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여기에 모발이 이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모유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모낭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모낭은 보통은 이제 뭐라 그럴까 양파 모양의 둥근 벌브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어서 모구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죠. 모구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근데 모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제 모낭에 이어서 이제 모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이제 기관이죠. 피지선. 피지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속 기간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지선이 이 모발이 있는 그 옆에 이렇게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유두로부터는 위쪽에 옆에 모낭의 보통 이제 한 3분의 1 부위에 위치를 하고 요 모낭의 벽 쪽 여기에 이렇게 송이처럼 달려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피지선인 것이죠. 요건 이제 모발에 좀 가깝기 때문에 모발과 연계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피지선은 주로 우리 일반 채모들, 일반 피부에도 많게 다 이제 자리 잡고 있지만 특히 요 머리 부분, 두부, 머리 쪽에 이제 많이 그 분포가 되어 있고요. 모발의 한 1에서 8% 정도, 이런 정도, 개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한 1에서 2g 정도의, 피지를 갖다가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도 마찬가지로 수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땀샘 한선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수분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요 이제 피지들도 포함이 돼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피지 마갈 형성을 하면서 그 피지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유화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하고 섞여서 그래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작용이라든가 또 흡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율신경 지배를 갖다 받지를 않고 요거는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의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이제 안드로겐이 과잉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은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그 피지선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안드로겐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 피지선의 작용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피지선이 이제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름기가 많이 끼는 비교적 이제 지성 두피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모발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 피지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은 모근초에 대한 것들인데요. 모근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모낭의 바로 안쪽, 즉 이제 모발이 자라는 거기하고 거의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근초는 바깥쪽이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헬레층, 헉슬리층, 그리고 초표피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모근초 안쪽이죠. 모근초에. 그리고 글리코겐은 이제 당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너지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요 글리코겐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세포층, 이런 것들로 이제 내모근초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외모근초, 이렇게 두 가지 유형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모근초, 외모근초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모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털구멍,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로 이제 모근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모발을 갖다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발 자체가 완전히 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그 모발을 갖다 보호하면서 표피 밖으로 일정하게 밀어내는 그러한 이제 운송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모근초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 모근초들은 결국 이제 서서히 또 자라면서 비듬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모발의 성장이라든가 덧붙여서는 이런 이제 생장 이런 것도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낭의 안쪽 벽면에 모발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내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실 이미 이제 모낭부 또 모낭 이전에 이제 모모세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모발을 만드는 이제 모체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모유두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세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또 이 모근초하고 관계를 갖다 본다면은 내모근초 그리고 모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이제 근간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모세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들을 갖다가 이제 덮고 있는 그런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모발에다가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산소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포 분열, 증식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발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유두에 이제 모세혈관을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런 이제 혈액 이런 것들은 모모세포가 분열하고 이런데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영양을 갖다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든가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이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뭐 샴푸라든가 이런 제품에 아미노산 계통의 그런 이제 성분들을 갖다가 포함시킴으로써 모근을 갖다 튼튼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이제 최근에는 하게 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바로 이 모모세포에는 모발의 색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즉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 세포가 같이 모모세포하고 이렇게 위치를 같이 하고 있어요. 모모세포에서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 멜라닌 색소가 요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지면 모모세포를 통해서 바로 모발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도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모발의 경우는 모발의 이제 종류를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취모, 연모, 그리고 이제 종모 또는 성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바로 연모하고 종모, 성모의 중간적인 형태로 중간모라고 이렇게 이제 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취모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베넷 머리예요. 베넷 머리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자란, 그러니까 이제 태아로서 이 모발이 막 나가지고 자란 그러한 이제 바로 모발이 베넷 머리예요. 솜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태아가 약 한 20주 정도 진전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아주 가늘고 연한색의 모발이에요. 그래서 출생 무렵에는 이제 요 머리털을 갖다 가지고 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요게 이제 빠지고 바로 이제 연모로 대체가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연모는 이제 솜털 또는 잔털의 형태의 이제 모발이고요. 취모가 빠진 후에 나면서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아주 섬세한 털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때까지 이제 존속을 하면서 인체 부위에 이제 여러 요소에서 이제 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것들이 이제 연모는 사춘기 때 다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이제 인체 부위의 각 부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두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종모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즉 베넷머리인 치모가 빠지면서 연모로 바뀌었다. 그것이 이제 성모로, 즉 종모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연모는 중간모의 과정을 거쳐서 종모, 성모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요 바로 이제 중간모는 그러니까는 크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모, 성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연모가 부분적으로 이제 종모로 대치가 되기도 하고 빠지고서 다시 종모의 형태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썹, 속눈썹 또는 뭐 이제 수염, 겨드랑이 털,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그런 이제 털들은 종모 또는 이제 성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내분비 기관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받고요. 또 그 모수질이 있습니다. 모수질이 있고 요 이제 종모 안에는 이제 멜라닌이 풍부하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성장기가 비교적 이제 긴 편이에요. 정상적인 모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유형 취모, 연모, 종모 또는 이제 성모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모발의 경우에는 이제 장모냐 단모냐라고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장모의 경우는 긴 모발을 갖다 얘기를 하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자라잖아요. 또 수염이라든가 또 이제 그 생식기 주변에 나는 이제 음모들,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 이제 비교적 길게 자라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우리 일반 피부에 나는 이런 것들은 솜털처럼 굉장히 짧잖아요, 비교적. 이것이 이제 단모예요. 그래서 눈썹이라든가 뭐 속눈썹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 우리 일반 피부에 나는 이제 솜털들 이런 것들 이제 여기 해당이 되죠. 또 모발의 종류로는 또 다른 형태로 모발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직모 그리고 파상모, 충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직모는 그야말로 고든 머리고요. 파상모는 반곱슬 정도. 그리고 충모는 완전한 곱슬. 그래서 곱슬 중에서 가장 심한 이제 흑인들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을 갖다 보통 나타내고요. 우리 동양인에서는 충모까지 가진 않죠. 요 파상모엔 곱슬, 반곱슬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직모의 경우가 사실은 모모 세포 간에 동일한 세포 분열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굵기가 비교적 굵은 형태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모경지수 이 모발의 딱딱한 정도가 한 75에서 8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모발의 단면은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원형에 가깝고 또 모낭의 모양도 비교적 이제 곱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황인종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하죠. 물론 반드시 황인종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황인종이 이제 여기 속하고 뭐 백인이라든가 또는 회색 인종도 이제 여기 이제 많이 속하는데 황인종이 대부분 직모의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 위쪽에처럼 이제 단면이 이렇게 동그랗고 거의 그리고 이제 곧게 자라는 그런 유형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파상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이런 이제 물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죠. 자라면서 좀 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약간은 원형에서 단면이 원형에서 살짝 찌그러진 형태, 약간의 타원형인 그런 형태고요. 대부분 이제 요거는 이제 백인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머릿결이 쭉 뻗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웨이브를 가진 그런 형태죠.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핀다라든가, 모낭이 피부 표면으로부터 비스듬히 누워 있는 저런 형태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고 약간의 타원형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충모는 모낭이 피부 표면으로부터 벌써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굽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되게 납작한 타원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균일한 원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곱슬머리면서도 특히 흑인들의 경우가 거의 이제 구부러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많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모발의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이건 이제 모발이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건강모, 지성모 또는 건성모, 또 손상모, 극손상모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건강모는 말 그대로 아주 건강한 상태의 이제 모발을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펌을 할 때, 우리 파마라고 얘기하는데 펌을 할 때 약재가 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때 이제 뭐 표피에서 뭐라 그럴까, 뭐 방어작용을 갖다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이 파마 약재가 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파마가 잘 안 먹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표피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유분의 흡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표피가 이제 친유성인 경우에 이제 흡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요. 지성모는 오일성 모발이에요. 그래서 피지선에서 이제 피지가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그래서 지방산이라든가 지방분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이 총량의 이제 한 2g 정도인 2g 이상 정도인 그런 이제 모발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건성모는 선천적인 원인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발 발생 과정에서 천연 보습인자인 아미노산의 혼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NMF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부족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모발인 것이죠. 수분을 저장하는 힘이 이제 비교적 약한, 피지 분비가 부족해서 수분 증발을 갖다 이제 막는 그런 역할도 약한 그런 유형이고요. 그래서 모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영양도 공급해줘야 되고 적절한 어떤 유분기가 섞이도록 이제 해야 될 테고요. 손상모는 모발 외측에 이제 모표피 이런 것들이 자꾸 벗겨지고 그로 인해서 콜텍스의 모발 성분이 유출이 되어 있는 코어텍스 안쪽에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 부분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극손상모는 극도로 손상이 됐어요. 모발의 이제 비결정 영역 이런 부분까지 유출이 되어 버려서 오히려 펌제 약재 같은 경우가 이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발은 이제 크게 자라는 그런 이제 주기를 보면은 세 개의 주기로 나눕니다. 성장기, 생장기 또는 활동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쇠퇴기. 쇠퇴기는 퇴행기, 퇴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지기, 휴지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성장기는 모발의 분열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장하는, 자라는 형태예요.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자라게 됩니다. 주로 우리 특히 이제 머리 같은 경우 88% 정도, 80% 이상이 이렇게 이제 늘 자라고 있는 형태를 갖다 띠게 되고요. 쇠퇴기의 경우에는 이제 모발의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서 대사 과정이 이제 점점 느려지는 그런 시기이고 모발의 성장도 더뎌지는 그런 시기예요. 보통 한 달 정도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 쇠퇴기, 퇴행기를 갖다 거치게 되면 이제 쉬게 됩니다. 모발이. 즉 성장이 멈춰버리는 정지 단계예요. 모낭이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영양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근이 빠지는. 바로 정지기, 휴지기에서는 이제 이 모발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기죠. 요거는 한 2, 3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보통 우리가 보통 머리에 가지고 있는 한 이제 11%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쇠퇴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데 반해서 이제 휴지기에 모발이 빠지는 것이 꽤 그래도 2,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모발이 확 빠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요거는 뭐냐면 모발이 빠짐과 동시에 이 휴지기와 동시에 다시 모발이 안쪽에서 생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성장기에 이제 연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성장 초기, 성장기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성장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한 3년에서 6년 정도, 5년 또는 6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퇴화 되는 것이 이제 3주에서 4주, 한 1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지기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면서 모발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모발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발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크게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미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외형적으로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손톱, 발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손톱과 발톱은 손끝, 또 발끝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발톱은 이제 표피의 각질층 그리고 투명층 이런 것이 변화해서 그래서 이제 케라틴질의 딱딱한 케라틴질을 갖다 이룬 거고요.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이 손톱에는 없습니다. 예, 없는 그런 이제 죽어 있는 조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만은, 그렇지만 안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성장해서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톱이 아닌데 손톱인데, 예, 손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 손톱 혹은 발톱 이런 것들은 하드 케라틴, 딱딱한 케라틴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손톱, 바로 이 손톱의 밑에 층, 요것들은 여기에는 이제 모세혈관, 신경, 말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각 부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다가 제가 일일이 여기 그 위치마다 다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손톱의 이제 부위에 대한 명칭 이런 것들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볼 때는 또 시험 볼 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따로 제가 이제 적어 놨고요. 손발톱은 하루에 이제 한 0.1m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면 대략 한 3mm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완전히 자라기까지 밑에 쪽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보통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발톱은 손톱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한 손톱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런 정도의 성장 속도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 명칭의 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이나 거의 유사한 명칭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또 손발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케라틴질로 딱딱한 그런 이제 케라틴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케라틴질은 이제 섬유형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이 섬유형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들을 보면 탄소가 제일 많죠. 탄소 성분이 51.9%, 그리고 산소가 22.39%, 질소가 이제 16.09%, 이런 정도를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황결합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고 2.8% 정도, 그리고 수소가 이제 제일 적은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보면은 이 명칭이 반복해서 제가 한 군데 설명을 다 놓고 빼볼까 하다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이 표현하는 방법, 또 부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영어 명칭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위쪽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측면에서 단면으로 잘라서 본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명칭을 갖다 제가 이제 자세히 풀어서 그래서 여기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 명칭을 갖다 제가 따로 한 페이지로 이제 놨던 거는 요걸 같이 이렇게 이제 써놔도 되는데, 그럼 글씨가 너무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 명칭, 그리고 우리 한글 명칭. 네일 플레이트, 조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손톱 부분으로 신경조직 없습니다.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 베드,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일 플레이트 아래에 있는 이제 조체 아래에 있는 피부예요. 지각신경, 그런 조직, 그리고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손톱은 약간의 이제 투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핑크빛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역할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 매트릭스, 조모 또는 조기질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림프, 신경조직 등이 있고요. 예, 손톱을 만드는 세포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됩니다. 이게 손상이 되면 손톱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기형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루눌라, 예, 루눌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반월이라고 해요. 우리 손톱에 보면 요 흰색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 부분이죠. 반달 모양의 흰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잘못 썼네. 오타가 있네. 흰색인데 흰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흰색으로 나타나 있는 네일 베드하고 매트릭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부위고요. 큐티클은 우리 모발의 경우도 표피를 갖다 큐티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피, 손톱을 덮고 있는 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없는 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손톱 정리하고 그럴 때 바로 이제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그 에포니치움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에포니치움, 상조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눌라를 갖다 덮고 있는 손톱 위에 얇은 피부 조직이에요. 저기 반월 중에서 저기 루눌라의 저쪽에 저 영문을 쓸 때는 L자가 또 저기 오타가 나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예. 거기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포니치움. 이거는 이제 하조피라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 끝에서 네일 플레이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손톱하고 요 피부하고 맞닿아 있는 그 이제 부분이고요. 요렇게 완전히 붙어 있음으로써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것들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프록시말 네일 폴드, 근부, 조주름이라고 얘기하고 손톱 뿌리 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죠. 그쵸? 예. 요 안쪽에, 그러니까 큐티클의 위쪽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터럴 네일 폴드, 조각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톱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stal edge of plat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체 원부 모서리, 피부와 접하고 있는 손톱의 가장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골이 있는 곳이죠. 프리 엣지, 자유연이에요. 피부하고 붙어 있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손톱깎이를 통해서 이제 잘라내는 그런 부위죠. 피부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손톱 부위예요.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네일 그루브, 조동 또는 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각하고 손톱 사이에 요 홈이 파져 있는, 즉 큐티클하고 손톱하고 연결이 되는 홈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네일 그루브, 조동 또는 조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요 단면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이제 영문하고 같이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발톱의 구조 다시 한번 앞에서 이제 표현을 안 하셨던 그런 이제 일부 부분들, 조근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의 부속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땀샘, 즉 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피지선, 그리고 모발,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손톱, 발톱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차에는 이제 피부의 하부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신경계라든가 혈관계, 또 림프계, 뭐 이런 등등의 것을 갖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